뭐 여기 스펙까지 정리를 해주셨네요. 스펙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건축비를 직접 비교를 또 해보셨나요? 네네네. 패시브 건축 그렇게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일반 건축은 또 얼마 들어서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축의 이경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꽃샘추위가 오늘 엄청 또 춥네요. 겨울에 난방비 다들 올겨울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용인에 있는 경량 목조주택 네네네. 난방비 한겨울에 춥다고 하는데 10만 원. 그 영상 보시고서 이 정도면은 목조주택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목조주택이라고 다 똑같은 목조주택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기밀, 단열 이런 것들을 높여서 패시브 건축이라는 걸 하는 그런 시공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지지난해인가? 네, 저희도 한 2년 전에 네. 그 용인 양지 네. 시공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한 시기에 이천 장원에 네, 그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열은 셀룰로스로 했던 네, 셀룰로스. 그 현장.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셀룰로스라는 단열재를 제가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면서 아마 봤던 그 장원의 현장. 네네네. 예, 거기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현장은 실제로 브로우 테스트를 거쳐서 패시브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그런 건축을 네, 하셨던 거잖아요. 저희가 완공받고 나서 패시브 인증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시공 과정에 그 기밀 테스트는 다 했고 패시브 인증보다 그 이하의 수치가 나왔고요.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서 그 수치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난방비 얘기하다가 경량 목조주택 얘기하다가 갑자기 패시브 얘기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바람을 잡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돈이 많으면 정말 난방 기밀 이런 거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겠죠. 근데 서민들이 건축비가 부족한데 그런 등급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다시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을 거냐라고 하면은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인에 현장 공유해드렸던 현장을 보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건축 스펙을 높이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 난방비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좀 들어서 같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직접 이렇게 PPT까지 준비를 해주셨죠. 네. 한번 준비하신 거 잠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 비교예요, 어디까지나. 그 난방비만 나온 거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단순 비교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놓고 하면 좀 뭔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시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단순 비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뭐 제목은 난방비로 본 패시브 하우스와 일반 건축으로 해서 제목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뭐 가장 추웠던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 장원의 52평 주택과 양지의 32평 주택 뭐 면적으로 계산한 그리고 면적과 입방미터 세제곱미터로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된다. 네. 장원 주택이 12월에 약 25만 원 정도를 난방비로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린 동일한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용인 주택도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약 173제곱미터 정도 나오고 다락 면적이랑 거실 오픈 여기 거실 오픈해서 입방미터로 계산하면 약 583세제곱미터 정도가 나와요. 25만 원을 583세제곱미터로 나누면 세제곱미터당 약 428원, 입방미터당 428원 정도를 한 달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보통 우리가 루베라고도 표현하는 네, 그렇죠. 루베당. 그 루베당으로 봤을 때 428원 정도의 지금 에너지 난방비가 지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거는 이게 52평이야. 네, 52평인데 뭐 거실 오픈이랑 다락방이 막 14평 정도 있는 그 면적도 실내부 면적은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실 오픈이라는 건 저희 집처럼 일반적으로 거실 오픈하면 천고 높고 그래서 난방비 엄청 많이 나와 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구조인데 지금 25만 원이면
저희 집에 일단은 반하고도 조금 더 적게 나왔네요. 기밀이랑 단열을 잘한 게 확실히 주요했던 것 같긴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용인주택은 뭐 앞서 그 가오파님 영상에 나왔듯이 뭐 건축 면적은 약 102제곱미터, 입방미터로 계산하면 257 입방미터 정도가 나와요. 그걸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예, 이거 25만 원이 아닌 11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426원. 자, 요거 11만 원인데 지금 잘못 표기한 겁니다. 11만 원. 네, 11만 원으로 나누면 네. 입방미터당 426원. 네, 그 우리 장원에 지어진 그 패시브 건축보다 오히려 뭐 2원 정도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루베당으로 봤을 때 아까가 428원. 네, 지금은 426원. 그러니까 2원 정도가 지금 더 낮게 그렇게 지금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거 비교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네, 앞서서 그 장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실 오픈형으로 천고가 되게 높고 근데 얘는 일단은 작으니까 네, 천고가 그렇게까지 높은 그런 연료 손실이 난방비 손실이 많을 만한 공간은 사실 장원보다는 적은 게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 요인들은 네, 훨씬 네. 적어지죠. 네. 네, 보시면 장원주택도 사실 저희가 패시브 협회에 마지막에 인증은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밀 테스트는 다 했어요. 기밀 테스트 기준이 시간당 0.6인데 장원주택이 0.4 정도로 통과가 됐고 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 그 입방미터당 금액으로 얘기하기에는 가족수가 이제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거주 시간들이 다르죠. 그리고 뭐 온수 사용량이 다르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번수들이 있죠. 정확하게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모든 조건들을 갖춰놓고 했으면 뭐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우리 패시브 하우스는 428원 그리고 일반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426원 정도가 나왔다라고. 네. 그쵸. 저희가 시공한 주택 기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인이랑 장원 이러면은 위치적으로 네, 평균 온도는 하게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기온상으로는 비슷하고 중부 이 지역으로 네. 동일한 이제 단열 기준을 갖고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창호도 완벽하게 이제 틀리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장원 같은 경우는 창호가 뭐 썼죠? 레어 패시브. 예, 장원 같은 경우에는 레아우의 독일식 네. 이제 기밀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시스템 창호를 적용을 네, 했고 네, 네.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KCC 이중창호. 일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KCC 이중으로 된 슬라이딩 창호를 여기는 적용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실제 루베당, 입방미터당, 세제곱미터당 금액이 거의 차이가 없대. 이거는 사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거의 비슷하게 난방비가 드는 상황인데 둘 다 어쨌든 낮게 나오는 상황인데 건축비 차이가 그쵸, 평당 얼마가 나는지 이것도 여기 슬라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은 뭐 여기 스펙까지 정리를 해주셨네요. 스펙을 가지고 단열재를 IC 연질 우레탄폼을 사용을 했고 뭐 석고 투피 들어갔고 외부에 이제 EPS 보드 75T의 스타코 플렉스를 마감을 한 주택이고요. 장원 건축 같은 경우에는 2x6에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셀룰로스 140T가 그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외장으로 미네랄 100T에 스타코플렉스를 시공을 했어요. 미네랄 울을 100T까지 바깥에 외단을 네. 추가로 했었군요. 예. 네네네네. 그리고 뭐 내부에도 그 설비치를 위한 각상이랑 그리고 투명 가변형 투수 방수 인텔로로 완벽하게 기밀을 다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요거만 놓고 보시면 그냥 우리 열 관리율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반 용인 건축 경우는 0.147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장원 건축 경우는 0.135 정도가 나오는. 그리고 뭐 패시브 협회 인증은 0.15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게 패시브 건축 협회에서 인증하는 열 관리율 기준이 0.15 이하인데 이쪽 용인도 열 관리율 측면에서는 요거 이하로 기준 이하로 나오니까 충족. 그리고 장원도 0.135로 여기도 충족. 둘 다 충족한 상황인데 패시브 건축 형태로 장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 확실히 더 낫기는 하네요. 예. 벽체 구성 그리고 지붕 구성도 조금 달라요. 지붕도. 네, 지붕도 좀 다른데
용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신 연질우레탄 폼 235T를 적용을 했고, 그리고 뭐 기와를 얹었고요. 그다음에 장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셀룰로스 235T에 그리고 이중 각상 넣고 그 위에 50T 미네랄을 또 시공을 했죠. 그리고 뭐 프로클리마 멘토 3000이라는 제품이랑 뭐 벤트 각상, 뭐 CTG 뭐 그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여기도 똑같이 인텔로 가변 순수 방식으로 다 기미를 한 상태고요. 여긴 이거는 열 관리를 보면 조금 차이가 나요. 용인 건축 같은 경우 0.139가 나오고, 그리고 장원 같은 경우에는 0.108이 나오죠. 그러니까 패시브 건축 기준으로 따지면은 용인은 조금 모자람이 네, 있고, 그렇죠. 여기는 일단 더 낮게 네. 좀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보면 그냥 눈으로 봐도 여기는 벽은 저희가 이제 벽은 용인은 외단열을 추가로 했던 거고, 여기는 네, 이제 외단- 하나층으로 네. 하나로 이제 아이신 폼으로만 네. 235T를 했고, 여기는 미네랄 50T에다가 추가로 셀룰로스 350T까지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단열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지붕 단열은 이쪽이 우수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천장에는 저희가 보통 밑에 덴조라는 네.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우레탄 폼이 이렇게 뭐 구조각서 235보다 튀어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235보다 더 써놨죠, 그냥. 아, 무슨 얘기냐면 더 저희가 뚜껑이 예. 목조주택 할 때 이렇게 박공지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지금 덴조라고 하는 게 천장으로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조명도 넣고 네. 하기 위해서 이제 덴조를 치면 그 위에 공간이 비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연질폼, 아이신폼을 쏠 그쵸, 때 벽체는 우리가 합판 그러니까 뭐 속고보드를 속고보드 치기 보니까 위해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딱 140T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2x12 네. 예, 그쵸. 2x10 뭐 235를 그걸 쓸 때 235T보다 더 쏴줘도 사실 튀어나와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빠이, 그쵸. 죄송해요, 이빠이 이런 거 쓰면 안 되는데 꽉 이제 예, 넘치도록 그렇게 네, 쐈던. 충분히 뭐 뒷마감에 대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쵸. 싸놓죠. 아, 그러면은 요 숫자가 실제 요 T보다 조금 더 네,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충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뭐 충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일괄적으로 뭐 다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어떤 이상만 쏘기 때문에 235 이상만 쏘면 된다라는 기준으로 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더 두껍게, 네. 어떤 데는 딱 맞게. 네. 그러면서 이제 기밀이 잘 확보가 됐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 그렇게 뭐 시공되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건축비를 직접 비교를 또 해보셨나요? 네, 네, 네. 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패시브 건축 그렇게 지으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일반 건축은 또 얼마 들어서 이게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번 네.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단순히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 패시브 주택 자체가 뭐 고단열이긴 하지만 그 주택의 컨디션이나 뭐 사용 기한 뭐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하자 발생률이 훨씬 적게 시공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쵸. 뭐 전체적인 주택의 컨디션 이런 것들은 수치와 관계없이 훨씬 높다라는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비용만 말씀해 드리면 네. 용인 건축 같은 경우에 차이 되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네. 네, 일단 패시브 주택과 일반 건축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골조, 창호, 뭐 외장 마감, 내장 마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좀 달리 시공을 했어요. 골조 같은 경우에 뭐 아까 말씀드린 2x6에 그냥 석고보드 2P 그리고 뭐 외장에는 일반 OSB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OSB나 내수 합판을 사용하고 집 시스템 보드를 사용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일반 TNG가 아닌 어드벤텍 보드를 사용을 하고, 또 지붕 같은 경우에도 그 통기층을 주기 위한 각상이 한 번씩 다 들어가고, 그 각상 밑에 프로클리마라는 네. 네, 뭐 방습지가 또 한 번 들어가죠.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비용을 계산해 보면 일반 건축은 약 3,400만 원,
그리고 장원주택을 용인주택으로 환산을 하면 4,100만 원 정도, 약 한 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요게 지금 같은 평수로 환산했을 때 네, 똑같이 네. 만약에 용인 건축을 장원 건축으로 시공했을 때 요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죠. 32평 똑같이 그 기준을 32평으로 지었을 때 네네네네. 환산된 금액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창호도 일단 KCC 이중 창호 용인 건축에 들어간 비용이 92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요 창호를 그대로 시스템 창호로 적용했을 때 약 1,600만 원 정도. 요것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뛰네요.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외장 마감. 용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네. 2종 2호짜리 75T를 사용했는데 미네랄로 100T로 사용했을 때 요것도 한 600만 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나요. 저것도 가격 차이가 꽤 네. 되네요. 그리고 내부 마감에서 패시브 주택에 더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내부 설비층 각상. 요거는 원래는 없는 건데 네, 그쵸. 이제 추가로 네, 시공을 추가로 해야 들어가는 되는 거죠. 것들이죠. 그리고 인텔로 기밀. 네. 그리고 지붕의 미네랄 보강. 이렇게 일반 건축과 차이 되는 것들이 있죠. 요 비용이 약 한 800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으로 보면 요 네 가지만 놓고 봤을 때 한 2,700만 원 정도가 비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인건비랑 다 자재비까지 포함한 포함해서 거죠. 네. 업그레이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일반 건축에서 패시브급의 건축으로 32평을 업그레이드 할 때 지금 약 300만 원 모자라는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지금 나네요. 근데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단순 평당가로 계산하면 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차이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미리 설명 주신 것처럼 실제로 단순 비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말 난방비만 갖고서 네네. 가스 요금 나온 것만 갖고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주택의 내구 연한, 정말 컨디션이 얼마나 잘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살면서의 어떤 쾌적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난방비만 갖고서 그냥 단순 비교하자면 약 3천만 원이 올라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난방비가 얼마나 더 절감이 될 거냐라는 걸 따진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네. 벌어질 것 같네요. 저도 요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 자체는 일단 용인주택에 그만큼 나왔다라는 걸 듣고 과연 패시브 주택은 얼마나 나왔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건축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요 정도 금액이 나왔다라고 계산을 해서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2,700만 원을 난방비로 쓰려면 몇 년을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년 동안 2,700만 원을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1년 동안 100만 원씩 만약에 난방비가 차용 더 나간다고 가정을 해도 30년 이상을 써야 그 네,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근래 몇 년째 들면서 너무 고스펙 주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까 뭐 가온파님 말씀하셨듯이 그 뭐 가지고 있는 돈 한정적인데 뭐 좋은 거만 계속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보편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뭐 지금 한 4년 좀 넘게 전원주택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현장들을 다니고 공유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목조주택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스펙까지가 이게 정말 좋은 스펙인 건지, 딱 합리적인 스펙인 건지에 대한 게 사실 저도 계속 어떨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근데 또 어떤 때 어떤 현장을 가보면 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저는 최근에 어쨌든 점점 더 드는 생각이 제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살까? 그럼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저도 이제 앞이 이렇게 5짜리로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평균 수명으로 봤을 때
40년 이상은 더 못 살 것 같다라고 치면 그렇죠. 다시 집을 지을 때 내 전 재산을 거기다가 털어 넣어서 정말 100년이 넘게 가는 고스펙 그런 주택을 짓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제가 사는 동안에 난방비 걱정 안 하고 그냥 쾌적하게 사는 수준의 그런 주택을 이제 합리적으로 짓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말에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 말 안에도 뭐 좀 쾌적하게 이러면 또 그 쾌적이라는 거의 수치가 정량화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반적인 스펙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타협볼 여지는 있다. 예. 아마 상담하러 오셨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천장에서 비 안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에 그냥 입김 안 나오게 따뜻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이면 됩니다. 그런 집 지어주세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죠. 그 정도 스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대출까지 끌어오면서까지 이렇게 고스펙의 집을 짓는 게 맞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살짝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에 몫이지만 지금 대출 이자도 엄청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산에 맞게끔 합리적인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좋은 건축에서는 네네네. 어떤 스펙을 좀 많이 미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조금 스펙을 달리한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지붕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가 외벽에는 뭐 어떤 단열재로 어떤 마감재로 시공을 하든 간에 단열 보강을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천정 지붕 부분에는 우리 들어가는 그 기준 단열재 말고는 단열 보강이 없거든요. 그걸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지붕을 전부 다 이중 루프로 저희 시공하려고요. 올해부터 그렇게 스펙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네. 그럼 혹시 건축비도 확 올라가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또. 그래요? 네. 이중 루프 들어가는 게 그냥 각상 한 번에 그리고 그 이중 루프 각상 사이에 저희가 스카이텍을 한 번 더 해서 기비를 하고 딱 고비용. 뭐 스카이텍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 공기층도 주고 걔가 단열 기밀층이 하나가 더 네네네. 생기면서 지붕 쪽에 전체적인 컨디션을 확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네. 저희가 집을 지면서 가장 우려스럽고 계속 염려되는 부분이 제가 벽체에서는 뭐 단 한 번도 그 결로가 생기지 습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근데 천정에는 생긴 적들이 있어요. 그걸 스카이텍으로 해서 기밀을 하게 되면 단열 보강과 하게 되면 그 결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시공하실 때 한번 또 제가 현장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중 루프 이렇게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으로 현장 가서 찍어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시공할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